자다가 새벽에 기지개를 켰다 하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 죽겠습니다. 운전하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뭉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지정맥류 전문병원에서 예사롭지 않게 들을 수 있는 환자들의 아픈 사연들입니다. 오늘은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증상들 중에서 특히 정맥이 튀어나오지 않았는데도 많이 생기는 증상 야간 다리 경련, 정맥류로 인한 야간 다리 경련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쥐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지정맥류의 국가대표 KCS 하지정맥류 네트워크병원 KCS 마산소외과 원장 최현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나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아주 간략하게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동맥을 타고 다리로 내려가게 되고 다시 이것은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반대로 거꾸로 역류해서 다리에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다리의 정맥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가족력이 있거나 또는 여성일수록 또 나이가 많이 들수록 잘 생기고 임신 경험이 많거나 또는 체중이 과하게 나가거나 또는 장시간 서서 일하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 분들께 잘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탁한 정맥 혈액이 다리에 계속 정체되다 보면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또 오후가 되면 땡땡 붓기도 하고 또 저리기도 하고 또 쪼여들기도 하고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증상도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쥐가 나서 특히 새벽에 야간 하지 경련 때문에 잠을 설치고 뒷날 며칠까지 또 종아리가 아파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쥐가 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허리에 신경질환이 있다거나 또는 말초 신경질환이 있는 경우, 심한 탈수가 있어서 전해질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또는 과다하게 근육 운동을 하고 나서도 적절하게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거나 또 수분 섭취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신으로도 생길 수 있고 약물 부작용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도 올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지정맥류로 생길 수 있는 야간 경련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다리의 혈액순환 환경이 완전히 틀어지게 됩니다.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은 포도당이다 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흔히 당 떨어진다는데 그 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당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게 바로 야간 경련의 주범인 바로 젖산입니다. 젖산은 혈액순환이 충분히 되어야 분해되고 정리가 되는데 하지정맥류가 있을 경우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대사되지 않고 그냥 근육에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젖산이 과다하게 근육에 쌓이게 되면 쥐가 나면서 굉장히 아주 심하게 통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쥐 내리는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하지정맥류가 심한 사람은 매일매일이 공포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특징적으로 이렇게 나는 경련은 하지정맥류가 있는 다리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물론 낮에도 날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70% 이상이 주로 밤에 그것도 새벽에 잠을 깰 무렵에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또는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대개 연세가 드시면서 겉으로 보기에도 하지정맥류가 있으면서 허리 디스크나 또는 척추관 협착증 같은 신경질환을 같이 가지신 분들이 환자로 오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엉덩이부터 다리가 땡기고 또 새벽 늦게 쥐가 자주 나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 하십니다. 정맥류가 가장 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허리 때문에도 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지정맥류용 압박 스타킹을 1주 또는 한 2주 정도 착용하시고 그 결과를 관찰합니다. 쥐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정맥류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지정맥류와 허리 질환이 동반 원인으로 추측될 수 있는 경우 쉽게 깔끔하게 위험 부담은 줄이면서 치료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디스크나 협착증 치료같이 많이 부담이 되는 치료보다는 다소 부담이 적은 하지정맥류를 먼저 치료하는 것이 이럴 때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하지정맥류 치료같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진행해낸다가 포인트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튀어나온 혈관도 없고 또 허리도 아프지 않고 다른데 아픈 데도 없고 운동은 남못지 않게 하는데 왜 그렇게 밤에 쥐가 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숨은 하지정맥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잠복성 하지정맥류라고도 부르는데요. 하지정맥류에는 대략 2개의 보이지 않는 뿌리 혈관이 있습니다. 허벅지 쪽에 대복제 정맥이 있고 종아리 쪽에 소복제 정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음파로 확인해 보면 숨은 뿌리 혈관에서 역류하는 것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심한 운동이 오히려 쥐 나는 것을 악화시킬 수 있겠죠. 처음에는 쥐가 나서 힘들었는데 치료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하지정맥류는 심하게 진행되고 또 튀어나오는 혈관이 많은데도 오히려 쥐 나는 것은 이상하게 좋아졌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육안상으로도 하지정맥류가 악화된 것 같은데 왜 호전된 것 같을까요? 예, 악화된 것이 맞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환경에 스스로 적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나던 쥐가 시간이 지나면서 안 나게 된다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나 하시면 오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하지정맥류는 소리 없이 저 멀리 진행됐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나서는 쥐가 안 나서 살 것 같았는데 근래에 와서 또 쥐가 납니다. 재발한 것 같아 걱정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진료하다 보면 이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발한 것 같다 이런 확신으로 걱정스럽게 오시는데 실제로 검사해보면 수술은 아주 잘 돼가고 있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쭤보면 음주도 넣으셨고 딱히 운동도 잘 안 하시고 체중은 소리 없이 많이 늘었고 쥐가 활동하기에 딱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말씀은 아무리 수술이 잘 되고 치료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하지정맥류와 상관없이 쥐가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쥐가 생기는 것은 하지정맥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습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적당한 운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도 좋고 아니면 수영도 좋고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정맥류 치료를 잘 해놨기 때문에 재발에 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타민 B나 미네랄이 충분하지 않으면 젖산 분해가 안 돼서 근육에 과도하게 젖산이 쌓이면서 쥐가 나게 됩니다. 또 충분한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항공이나 철도, 화물차 같은 운송수단에 해당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분이 부족하면 다른 모든 걸 다 갖췄다 해도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죠.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긴 야간경련, 이 쥐를 잡기 위해서 시작한 생활 습관 개선은 덤으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하지정맥류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